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2022년 부동산 버블은 터질 것인가? 지금은 부동산 버블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랐다가 하락할 것인가? 누가 버블에 올라타야 하는가? 요즘 아파트 매물이 쌓이기만 하고 팔리지 않아 급매가 속출한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당장 사겠다는 심리는 크지 않았었는데요. 문제는 새 집을 사놓고 종전집을 팔아야 하는 일시적 2주택 가구들입니다. 새로 산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호가를 낮춰도 팔리지 않는 집. 언론에서는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는 뉴스만 나오고 있고 밤에 잠이 안 올 지경이실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값은 이제 정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둘째, 만일 반등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지식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버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책을 통해 첫 번째 질문, 부동산 버블은 언제 터질 것인가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조현철 씨는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에서 MBA,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부동산 석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이자 투자자입니다. 이분은 두 권의 부동산 책을 썼는데요. 한 권은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이고 다른 한 권은 오늘 살펴볼 부동산 버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제가 부동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 두 권은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모든 화두가 이 책에 담겨 있고 그 화두를 파헤치는 논리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만큼 냉철합니다. 첫째, 지금은 부동산 버블인가? 네, 버블입니다. 그것도 버블이 마지막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2018년 초까지는 한국 부동산이 저평가였다고 설명합니다. 올라야 할 금액만큼도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버블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진단합니다. 2018년 전까지는 저평가를 해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되돌림 과정이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 신축을 중심으로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버블은 언제 터질 것인가? 이 책은 버블의 특징 중 하나가 빨리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버블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이전의 통상적인 상승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블 초기에는 버블이 터질 것을 두려워해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올라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인 파리 대책을 내놓고 시장이 일시적인 입주 물량으로 냉각된 2018년 하반기에 수요자는 무조건 집을 사야 했었네요. 조현철 씨는 2018년 말의 부동산 시장은 2005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분석합니다. 2005년에 시작된 부동산 버블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만나면서 터졌습니다. 버블이 3년간 지속된 셈입니다. 과거와 동일한 상황이라면 2018년에 발생한 부동산 버블은 3년 뒤인 2021년에 터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2021년은 막 지나갔습니다. 그럼 부동산 버블은 올해 터지게 될까요? 우선 과거 역사를 살펴보아야겠죠. 지난 100년간 경기는 확장과 침체를 반복했는데 보통 경기 확장은 47개월, 경기 침체는 15개월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즉 경제는 4년 호황, 1년 불황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호황은 120개월이었고 지금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운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미국 연준이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2014년까지 유동성 공급을 무려 4.5배 늘려버렸고 그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가 발생해 유동성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한국 부동산 상승기를 1차와 2차로 나누자면 1차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진행됐고 2차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올해까지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차 폭등기에 부동산 가격이 3.07배 상승했기 때문에 2차도 최소한 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도 더 낮고 유동성도 더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럼 2013년에 비해 집값이 3배 상승했을까요? 이 책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상승폭은 1.3배였습니다. 이때까지는 버블이 아니었던 것이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3년 5억 원에서 2017년 6억 708만 원이 되었고 2021년 12월에는 12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2.5배가 오른 셈이고 앞으로 남은 상승폭은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와 똑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역사는 늘 동일하게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풀린 유동성 규모와 금리 수준도 다르고 코로나 상황과 대선 이후 정책 변화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나마 남은 상승폭을 가늠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아직도 버블에 올라타야 하는가? 이 책이 출간된 시기는 2019년 초입니다. 당시 조현철 씨는 버블에 올라타도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으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위험 감수자라고 말이죠. 즉, 원금을 손해보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에 피해를 보지 않을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과 지식, 이 둘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버블에 올라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타이밍 좋게 버블에서 뛰어내릴 지식도 없으면서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영끌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매수를 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외는 갈아타기 수요자입니다. 유주택자에게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핵심지 슈퍼스타 단지로 갈아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강남권의 재건축을 꽁꽁 틀어막고 외곽인 3기 신도시에만 공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서울과 수도권 외곽은 3기 신도시 물량으로 고전이 예상되지만 공급이 제한된 강남권 신축, 그 중에서도 슈퍼스타 단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는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니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앞으로 버블이 더 커지더라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버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책을 통해 부동산 버블은 언제 터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2년 과연 금융위기가 올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